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늘은 상가투자 전문가 남수란 대표님 모시고 상가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가투자에 대해서 비관론자입니다. 상가를 살 거면은 그냥 저 같으면은 창고가 지어져 있는 땅을 사서 창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놓고 땅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보고 팔고, 왜냐면 땅값은 오를 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쫙 올라주거든요. 근데 상가는 그렇게 상가 가격이 막 1.5배, 2배 이렇게 잘 오르지 않잖아요. 근데도 상가 투자를 권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땅땅님이 처음부터 토지랑 창고를 관심 있게 했고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아파트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아파트로 돈을 버신 분들은 또 상가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 후에 이제 토지와 창고를 나중에 생각하는데 약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토지랑 창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월세,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현금 흐름 차원에서 상가가 접근성이 좋다 이 얘기 하신 거죠, 지금? 네. 그러면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은퇴하고 연금으로 한 100 몇십만 원 받는다. 그러면 상가에서 한 200만 원 나오면은 생활이 되는데 200만 원 정도 따박따박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가라면은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 상가인가요? 매매가 한 8억에서 10억 사이로 월세 200만 원 정도는 매달 나올 수가 있어요. 8억에서 10억이면 너무 큰 돈인데 뭐 대출 이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10억 정말 큰 돈 맞아요. 근데 상가 10억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는 10억 상가를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이 레버리지 효과로 대출 한 50%에서 60%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보증금도 이제 5천에서 6천 정도를 받으니까 내 돈 한 4억에서 4억 5천 선 있으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1층 10억짜리라고 하면은 한 3%에서 4% 사이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상층부 10억 하면은 5%에서 6%까지도 수익률이 나와요. 상층부라면은 몇 층 정도 말하는 겁니까? 보통 한 3층에서 최상층부 8층, 10층까지요. 그러면은 상층부를 투자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 월세가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단점은요? 우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투자에 다 적용되는 얘긴데요. 상층부로 올라가면은 약간의 공실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대신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내가 들인 돈에서 몇 퍼센트를 매년 이제 월세로 받아가는 이거잖아요.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네, 지역에 따라서 이게 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아니면 수도권, 외곽, 지방 어떤 식으로 월세 수익률의 차이가 나나요?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2%에서 3%만 나와도 정말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주변 신도시나 조금 더 지방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더 높아져요. 그 수도권 주변 신도시를 보면은 한 4%에서 6% 사이까지도 나오고요. 그 지방으로 또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5%에서 7%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상가 투자가 더 매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더 매력이 있는데 잘 나오지 않아요. 수익률이 좋으니까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오히려 지방의 수익률 좋은 상가를 팔지를 않는다. 네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지방상가네요. 네, 그분들은 그냥 일하지 않고도 그냥 계속 월세 수익이 나오니까 오. 굳이 팔지 않고 있는 거죠. 아주 좀 처음 들어본 신선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 제일 무서운 거는 공실입니다. 공실. 상가가 비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수익률을 좋게 세팅을 해놨다고 해도 한번 공실이 나버리면은 수익률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실나지 않는 상가, 우량 임차인 말씀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있나요? 우량 임차인 보통 흔히들 대형 프랜차이즈들, 편의점, 약국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상층부에 가성비 있는 우량 임차인은 학원하고 병원 임차 맞춰진 거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임차 맞춰졌다는 거는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
맞아요. 이렇게 상층부에 병원과 학원이 맞춰져 있고 잘 운영이 되면은 물론 5% 이내에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올리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실 없이 꾸준히 월세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상층부의 수익률이 높은 상가 중에 우량 임차인이 맞춰진 곳을 사라. 물론 공시는 걸 사서 맞춰도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맞춰져 있는 거. 우선 공실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 상가를 매입할 때 정말 좋은 상가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좋은 상가를 구매를 했지만 임차인의 뭐 영업력에 따라 또는 상권은 계속 변화해요. 그래서 상권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양한 요인 때문에 공실이라는 거는 생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공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실을 어떻게 버텨내느냐 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정말 운영을 잘 하다가 나가겠대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이제 순식간에 공실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왜 이 사람이 나가는지 파악을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영업력이 안 좋아서 나간다. 장사를 잘 못한다? 못한다. 그런 임차인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내보내는 게 하루빨리 내보내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거기가 음식점을 하던 자리면 그냥 그 임차인 보고 원래는 나갈 때 원상복구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 업종은 좋은데 임차인이 조금 영업력이 부족한 느낌이 들면은 그냥 그 업종을 살려서 뭐 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좋은 세입자를 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임차인이 정말 영업력도 좋고 그 업종도 좋은데 뭐 상권이 약간 안 좋아졌다든지 우리 과거에 일시적으로 뭐 정말 코로나 이런 사건들이 터질지 정말 예상 못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렌트프리를 일부 한 달에서 2달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한 월세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뭐 3달만이라든지 4달만이라든지 그렇게 지원을 해서 임차인분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코로나 때 정말 많았어요. 우리 월세 금액을 예를 들어 250에 2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대인분이 그래도 코로나 많이 힘들지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50만 원은 감액해가지고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임차인을 지원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임차인분이 그거를 힘 얻어가지고 200만 원 월세를 6개월 동안 내시면서 조금 더 극복하실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변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될 때는 임대인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도록 지원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임차인이 잘 운영을 해야지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니까요. 사실 상가를 사서 세를 놓는 것보다 내가 직접 장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가장 잘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숫자만 보면은 장사가 물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투잡으로 약간 무인 점포 같은 거 요즘에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또 무인 점포 완전 무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업종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 점포에서 뭔가를 운영해서 수익을 낸다면 그것은 정말 수익률이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투자자는 한 55%에서 60%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자가 운영을 한다. 내가 내 점포에서 운영을 한다 했을 때는 최대 대출 80%까지 나와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진 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공동담보라고 해서 추가 대출을 한 10% 정도를 또 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최대 90%까지 대출을 내서 상가를 살 수 있다? 네. 정말 내 돈 10%만 있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계산 좀 해봐 주세요. 10억짜리 상가. 10억짜리 정말 그냥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건데 이제 9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4.5%? 지금 그냥 높게 잡아볼게요. 4.5%로 금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파트는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상가는 그냥 뭐 3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만 내면 돼요. 그리고 뭐 2년 뒤, 3년 뒤에 그냥 다시 대환하셔도 되는 거고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90%를 대출을 받아서 네. 9억에 4.5% 나누기 12 하면은 90%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계산했을 때 337만 5천 원이 나오는데 10억짜리 상가에 9억 대출 받았다 이거죠? 네. 만약에 10억짜리 상가에 월세로 들어갔으면은 한 450에서 500만 원 내야 될 거예요. 월세 금액만. 우리 수익률이 한 4%에서 5% 나오니까요. 거기서 세이브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월세보다는
훨씬 더 이자가 더 저렴한 거죠. 그리고 장사가 또 잘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사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 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80%까지 대출을 받는다, 내가 장사를 한다, 그 조건을 은행에서 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영업력이 있어야 되나요? 영업력을 보지는 않고요. 뭐 네네. 법인을 봤을 때는 이제 법인 기간과 매출을 보기는 하는데 개인한테는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만 확인되면은 이게 담보, 상가의 담보를 보고 내주는 거라서 최대 80%까지는 나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랑 소득 수준이라는 것은 본인이 카드 어떻게 쓰셨는지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본인이 월급은 어느 정도 받고 계신지 월급을 기존에 받고 자영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그것까지 보고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거죠. 네.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공동담보로 10%더 받는다. 네, 맞아요. 이거 괜찮은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장사를 직접 하시려는 분들은 월세 구하는 것도 물론 자리가 좋으면 알아보시는 건 좋지만은 내가 직접 상가를 매매해서, 그리고 상가 가격도 오르잖아요. 네, 조금씩 오르죠. 네,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 또한 1층 상가 9억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자만 갚아나는 게 200에서 250만 원씩 내요. 근데 만약에 같은 1층에 저랑 같은 사무실을 옆호실이 지금 현재 300에서 3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거든요. 저도 한 1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해서 제가 뭔가 마케팅에 투자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가를 취득할 때 조금 전에 법인 얘기도 나왔는데, 법인으로 상가를 살 때 장점이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3, 40대 분들도 투자하러 정말 많이 오시는데 이 근로소득만 해서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넘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 IT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개인 연봉 가지고도 이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이 붙어서 이 소득세를 많이 내세요. 이런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면은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뭐 현실적으로 한 1억, 2억 정도 있다고 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수도권 안에 상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죠? 1억대 뭐 정말 1억 이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500에 45에서 50 정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높아진다. 1억 후반, 1억 8천에서 1억 9천짜리도 1000에 80에서 1000에 90 월세 받을 수 있는 이런 소형 오피스나 뭐 공방이나 아니면 개인 요즘 피부관리샵 또는 뭐 헤어샵, 이런 임차인들이 많이 맞춰진 적은 소형 평수의 상가도 있습니다. 1층 상가는 아니겠죠? 1층 상가는 아닙니다. 음. 우리 다 1층 갖고 싶지만 저는 상층부 투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상가 투자를 안정적으로 잘 해서 월세를 이렇게 잘 받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주변에서 또 많이 듣는 얘기는 상가를 잘못 사서 다시 되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공실인데 임대도 안 나가고 해서 굉장히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애초에 상가 투자, 상가를 잘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 누가 싸게 샀다 그러면은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그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상가 살 때 정말 뭐 많이 고민해서 사시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따라서 가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거 상가 진짜 비싼 거 맞아요. 10억 내 돈 그걸 투자를 하는데 정말 많이 가보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 지역을 보고 계시지만 그 지역 중에서 딱 한 군데를 설정을 했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꼭 가보시고, 정말 적게는 한 달, 많게는 6개월 동안 많이 가보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거기에 배우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입 인구라고 하죠. 왜 그 동네에 사람들이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고 그 동네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병원과 학원,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일부러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그런 세대수가 탄탄하게 받쳐지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영상 유튜브 앞에서 벗어나시고, 이 책도 이제 그만 보시고 다 보셨다면 현장으로 가세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시고 이 공인중개사 분들과 친해지면서 소통하셔서 정말 좋은 물건 나오면 본인들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상가 투자는 수익형 투자입니다. 100세 시대에 60세에 퇴직하고 노후를 위한 투자로 정말 강추드립니다. 따박따박 나오는 이 월세로 이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우리 월세 수익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30, 40대 분들도 정말 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이 근로소득 외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빠르게 이 근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상가에 정말 관심 갖고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는 실물 투자거든요. 금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 실물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부동산 투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동산을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걸음마 투자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리뷰, 초보였는데 기초 분석 능력이 생겼다, 재능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리뷰, 저만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의 경험을 모두 다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저의 강의를 홍보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놨고요. 수강생들에게는 상담이 무료입니다. 수강 도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세요. 고정 댓글에서 커리큘럼을 확인하세요.